안녕하세요. 마요회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2월 1일, 또 새로운 달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2월의 시작을 좀 아쉽게도 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이 1월의 월봉 마감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간밤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41.8K도 터치를 했고, 또 현재는 42.1K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월봉 마감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0.66%로 이 1월 월봉의 이 양봉과 음봉의 그 기준이 됐던 값이 42.2K 정도 됐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41.8K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요 떨어진 게 보시는 것처럼 9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9시 그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42.5K 정도를 또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월봉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 연속 이 상승세를 또 이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1월에 지금 가격적으로는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은 것이 좀 가시적으로도 티가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양봉으로 시작을 했을 때 또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음봉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마감하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이번 달 2월 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6개월 연속 상승이고, 다음 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7개월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 연속 상승을 했던 것이 이때 2020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을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7개월 연속 상승은 아직 단 한 번도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달도 또 상승을 하고 또 다음 달까지 상승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어젯밤에 이 리플의 해킹 이슈가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어젯밤 11시 11분 경에 나왔던 소식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약 2억 개 리플이 해킹이 당하면서 이게 금액으로는 1억 12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1억 달러가 넘으니까 요것이 지금 원화로 하게 되면 요걸 보시는 것처럼 1억 1200만 달러인데 원화로는 1493억 원이니까 뭐 거의 15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정말 상당히 큰 금액이 해킹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해킹 소식이 지금 어떻게 처음 전해졌느냐 보시면 잭XBT라는 요 트위터를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요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요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잭XBT가 이 트윗을 올린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11시 5분쯤에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리플사, 이게 지금 리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리플사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것이 2억 개가 되는 XRP고, 그래서 이 도난된 XRP가 MEXC, 게이트.io, 뭐 바이낸스, 크라켄, OKX, 후오비 등 여러 거래소로 세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요것이 지갑이 털린 거고, 이 털린 XRP가 이렇게 여러 개의 주소로 입금이 된 것인데, 그런데 요 털린 그 시간을 보게 되면 1월 31일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월 30일 뭐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1월 30일에 털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리플이 뭔가 좀 이유 없이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찐 홀더들도 뭐 절망적인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이유 없던 하락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1월 30일 날 그때 유독 리플이 하락했던 원인이 바로 이 해킹이 되면서
그 자금들이 여러 거래소를 통해 매도가 됐던 것으로 추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 11시 5분에 리플사가 해킹이 됐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크리스 라센, 그러니까는 리플랩스를 만든 공동 설립자인데, 이 크리스 라센이 트윗을 보시는 것처럼 11시 36분이니까 이 해킹 소식이 나오고 30분 뒤에 이런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제 내 개인 XRP 계정 중 일부의 무단 액세스가, 그러니까는 무단 접근, 즉 해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킹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사가 아니다 라고 또 별도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영향받은 주소를 동결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알렸다라고 하면서, 또한 법 집행 기관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해킹이 리플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리플사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의 개인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그러니까 빵형이 또 추가적인 트윗을 올렸는데, 그 시간을 보시면 어제 새벽 2시 17분쯤에 뭐라고 트윗을 올렸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무책임한 추측과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리플이 관리하는 지갑은 손상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침표, 그러니까는 이 영문으로 풀스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마침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우리말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 끝, 그러니까 추가적인 억측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요런 이 리플이 지금 해킹을 당했다라는 요 소식을 듣고선 이 리플사가 지금 문제가 있고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정황상 보게 되면 이것은 큰 악재의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악재로 안 본다기보다는 일단 또 해킹이 됐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악재 소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상당한 물량이 지금 MEXC, 게이트.io, 바이낸스, 크라켄 여러 거래소로 지금 세탁이 됐는데, 그런데 요것이 보시는 것처럼 요 화살표 요때에 이 해킹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데 요날 낙폭이 얼마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 4.5%, 크다면 큰 하락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1,500억 원 정도 해킹을 당한 것이고 4%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상당했던 물량을 이 시장이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킹이 발생된 그 이후로도 지금 어제, 그러니까는 해킹 직후에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라 하루 정도가 지나서 알려지면서 조금 더 낙폭이 나오기도 했고, 또 오늘 역시 이렇게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하락이 리플에게만 발생하는 그런 악재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걸 보시면 지금 리플이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걸 보시면 지금 탑코인을 보면 비트코인도 0.9%, 그러니까 1% 가까이 하락 중이고, 세이는 3%, 이더리움 클래식은 2.3%, 솔라나도 2.6%, 가스는 3.4%, 이더리움도 0.98%니까 거의 1%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이 지금 유독 홀로 과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리플 하락폭만 본다 하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시 이 트윗을 보여드리면, 아무리 개인이다 하더라도 이 크리스 라센이면 리플사의 공동 설립자고, 또 어쨌든 이 리플사의 관련 인물인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의 지갑이 지금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보안이 불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정도의 낙폭이라면
이 시장은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XRP라든지 XRP 레저의 자체 결함은 아니라는 것이 악재 요인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연준의 이 FOMC가 또 간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이 이 FOMC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제 이 FOMC에서 결국엔 이 금리 결정은 동결로 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미 시장은 금리 동결을 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에 좀 더 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고 인플레가 2%가 유지되는지 그 확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은 요 S&P 500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새빨간 이런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 S&P 500은 마이너스 1.6, 나스닥은 마이너스 2.2%로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파월의 발언은 추후 이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주는 얘기이고, 또 그 유동성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FOMC 이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너무나 뜨거운 고용시장, 금리 인하 불씨를 꺼트리나 라고 하면서 구인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 중이고, 또 여전히 이 고용과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시장은 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또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GDP 그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보치긴 했지만 예상 밖의 높은 성장률, 그러니까는 3.3%가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였고, 또 고용시장 역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 경제와 고용시장이 또 견조함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때도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는 막상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또 이 시장이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 파월의 말은 상반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할 텐데, 지금처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고 또 경제는 견조하면서 고용시장까지 뜨겁다라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그 명분이 지금은 너무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파월의 발언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좀 의도적인 매파적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지난달의 가격 조정, 그리고 여전히 또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조정이고, 그래서 지금 그 매를 맞고 나면 앞으로 또 이 시장은 더 큰 상승의 그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부정할 이유도 전혀 없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해하고 순응하고 앞으로를 계획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이것만 보고 간다라면 당장의
이런 하락의 변동성은 단순한 잔파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